하이. 잠깐만 불 켤게요. 굿모닝. 아주머니 되게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일찍 제가 초저녁에 잠을 자요. 왜냐면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삶의 패턴이 제가 조리원을 일하고 난 다음부터는 스케줄이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전문용어는 하이 문주님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났어요.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저의 이제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저의 삶을 모르는 분들이 하이 어신이 하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제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고 우리가 상부상조의 문화 속에 어르신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 본인들의 삶의 그 프레임 틀에 맞추어서 저에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식 같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나이 50대도록 하이 50대도록 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지혜도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굿모닝.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딱 제가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4차 혁명에 이제 앞으로는 샵을 차리고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 그리고 조리원에 요양병원의 조리원을 간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하이, 굿모닝. 하이, 경희님. 하이, 대규님. 네. 민수님, 하이. 정경님인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커리큘럼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50평생? 그냥 아주머니로서 남편 돈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쇼타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이요? 어제 제가 이제 초저녁에 자고 그 전주에 오셨던 그 샘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가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독립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둡죠? 잠깐만요. 독립을 하면서요, 제가요, 진짜 그 전에는요,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났던 전문용어 나갑니다. 아시죠? 아주머니 무식한 거. 양해해주세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딱 20살 6월 17일 날 딱 생일 지나고 나더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고? 저는 핸드폰. 왜 이렇게 조명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명이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둡죠? 어두운 게 더 좋지 않나요? 굿모닝. 저는요, 제가 이 방송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좋은 시간 못 돼요. 동수님, 제가 가진 오해를 다 받고, 가진 욕을 다 먹었고, 진짜 목숨투비 틀어있고, 여러분, 자식 둘이 다 깜빵에 가고, 정말 그지 되고, 산거지 되고, 그게 남 탓하는 게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예? 어둡네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역으로 자녀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네? 유치원 때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할 때보다 아버지, 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내가 밥 알아서 먹을게요. 모유 줄 필요 없어요. 제가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 네? 과거를 제가 뭐 과거 어떻게 살았다 이걸 내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잘난 것도 없고요. 못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요. 남한테 비난받고 살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연하고 힐링 컨설팅을 창업하게 된 요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봐봐요. 4차 혁명이 되면서요. 찌라시 뭔지 아시죠? 광고, 리플렛, 팜플렛 이런 거 전단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전단지 1차. 그 다음에 봐요. 이제 공영방송만 보던 프레임이 우리가 옛날에 지역방송, 뭐 인천방송 뭐 이렇게 지금 채널이 KBS, 우리 SBS 처음에 SBS 나올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야 저기. 그 SBS가 처음에 나올 때요. 뉴스를요. 아나운서가 안 했어요. 연예인 중에 똑똑한 연예인이 그걸 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짜증나게 진짜. 잠깐만요. 오케이. 해결했어요. 화면은 어둡게 했어요. 왜냐면 새벽에 이걸 보면 밝으면 너무 빛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 핸드폰의 화면도 상대적이에요. 여기에서 밤에는 밝기를, 낮에 밝기를 하면 밤에는 너무 환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낮에는 또 밤에 밝기를 하면 또 그게 너무 또 어두워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페이북에 방송을 왜 하는 줄 아셔요? 범식님 아세요? 하이. 대규님, 경희님, 종희님, 하이 동수님, 하이 만필님, 민수님. 제가 이거 방송 왜 하는 줄 아세요? 하이 문주님. 딱 하나예요. 4차 혁명에 내 아이들의 미래 잡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요, 이런 피드백 안 받아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4차 혁명에 우리 애들은요, 지적장애 2급이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짜여있는 틀 속에 직장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그 들어갔을 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그 프레임에 얘네들이 맞춰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대기업에 서울대, 명문대 나와도, 연고대 나오고 해도 그들이 대기업에 가서 왜 못 버티는 줄 아세요? 왜 못 버티는 줄 아세요? 기존에 되어 있는 세대 간의 그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되면 대기업에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사오정 뭐 이런 말 있죠. 일일이 다 설명 안 할게요. 그 느낌 아세요? 대기업에서는 40대 중반 되면요. 떨궈져 나와야 돼요. 떨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뭐라 그러죠? 이사급 아니면요 다 퇴출이에요. 왜? 젊은 사람 치고 들어와야 되고 기업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의리를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뒤처지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4차 혁명이에요. 구닥다리 같은 40대, 네? 50대 마인드 안 써요. 30대, 20대 이거를 4차 혁명에 페이북을 하고 카톡을 하고 이 4차 혁명 SNS를 유력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인성이 되고 그러면서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만요. 제가 아침에 차이나 TV 보거든요. 드라마 보다 거기에 보면 중계 리엔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네이버의 블로거 네이버처럼 중국에는요 구글도 안 쓴대요. 구글 안 쓰고요. 뭘 쓰냐? 구글은 US잖아요. 중국은요 바이두라는 검색 창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검색이 우리 네이버에 가서 내비게이션 뭐 정보 이런 거 다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뭐 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러죠. 중국에서는 네이버에게 물어봐가 아니에요. 바이두에게 물어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리엔홍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도 구글의 창업자처럼 리엔홍도요 10명이서 호텔에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2010년도에부터 리엔홍은요 뭐랬냐 IoT를 검색한 거예요. IoT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글에서 우리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IoT 쓰지만 뭐죠? 제가 이제 LG U 플러스의 VVIP니까 제가 뭐라 그러지 얘를 하이클로버 넷플릭스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용어의 인식은 네이버 클로버 IoT는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억양이 세거나 이러면 얘는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하이클로버한테 얘기를 하려면요 10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아날로그의 세대는요 저 속 터져서 말 못해요. 젊은 애들은 잘해요. 왜? 걔네들은 그런 놀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386 세대는요 그 말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걔가 인지를 못해요. 왜? 우린 액센트가 있고 억양이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얘네들이 알 수 있는 정확한 모범 답안의 표준 말을 안 쓰면 얘네들이 인지를 못해요. IoT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010년도에 리엔홍은요 2010년도부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IoT 기술을 2010년부터 그거를 고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이 안면 인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차에 하품을 해. 이래요. 그러면 중국의 에서 인지를 하는 거야. 안면 인식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졸립구나. 아, 그래서 차를 운전수가 졸음이 오니까 이 운전수는 이제 자동으로 해서 자동 조정이라고 해야 하나? 자동으로 자율 주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입력했잖아요. 옛날에는 꾹꾹 눌러서 입력했는데 두 번째 단계 그냥 이렇게 터치로 입력을 했는데 우리 3860 꾹꾹 눌러야 되는데 터치가 힘들어요. 저도 3860 때문에. 우리는 딱딱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터치예요. 이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터치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터치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 IoT가 되면서 하이클로버 TV 틀어줘. 하이클로버 안방 불 켜져. 이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말을 쓰지 않잖아요. 사투리 쓰고 저도 억양 쓰고 우리는 상대편이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든 경상도 사투리 쓰든 경기 표준말 쓰든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게
돼요. 이제 어떤 말 써도 그 느낌 안다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얘기 김경원 교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의 수는 어디냐? 서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요.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몰라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에 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판이 크면 얘는 판이 큰 만큼 답이 늦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딱 몰라. 단 1초도 안 걸리고 몰라.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사람은. 근데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과 발달해도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게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되어 있고 이 메모리에 의해서 정확하고 이런 사고나 명확하긴 하나 감성적인 거나 뭐 EQ나 이런 거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면 인식은 이제는 이 IoT가 이 리에농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이버도 원래는 이게 갈 수가 있었대.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대. 왜? 나라 간에 갭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실권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네이버도 구글처럼 전 세계에서 확장할 수 있었는데 그 나라의 망을 넘지를 못해서 네이버가 그냥 한국 내에서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들은 얘기예요. 전 단지 연결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BTS가 어디서든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BTS는 이 유튜버가 이 글로벌에서 이미 그 SNS상에서 다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데 지금 BTS가 이 일을 했는데 그 1위 한 사람이 랩을 BTS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1위를 했고 BTS가 2위를 했으나 거기에 공이 BTS의 그게 파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말한 의도를? 젊은 애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저 아주머니 뭐 뒤늦게 알고 무슨 개소리 전문 용어 이렇게. 근데 우리 386세대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70대들은요 뭔 소린가 이렇게 돼요. 저도 그 케이스예요. 왜? 우리는 살림만 했고 일만 했고 몰라요. 우리는 컴퓨터 가지고 하는 잡이 아니었다고요. 전 네일리스트였어요. 2003년도에는 일만 했어요. 핸드폰에 전화만 걸었어요. 그런 아주머니가 독립을 하다 보니 4차 혁명을 접하게 됐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2000년생이에요. 2002년생이에요. 그 애들을 이해를 제가 하려다 보니, 그리고 그 애들에게 잡을 만들어주고 그 애들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유튜버도 하게 되고 페이스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이요, 이 아주머니 유교적인 문화와 간섭과 통념이 강한, 프레임이 강한 이 아주머니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근데 20대들은요 페이스북을요 50대, 60대, 40대, 60대, 50대, 60대가 쓰는 용도로 쓰지 않아요. 그들은 페이스북을 어떻게 쓰냐, 그냥 흥겨운 걸 듣고 노는 것만 클릭해서 봐요. 근데 40대 중후반부터 50대, 60대는 어떻게 쓰냐, 태폐적 쓰는 거. 오빠 시간 많아요 이런 거에 현혹돼서 그거에 카테고리가 형성돼서 다 뜨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여자가 방송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범씨님? 문주님? SNS를 갖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성적인 놀이문화로 쓰죠. 근데요 지금의 20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정보 공유를 써요. 유튜버의 좋은 점 뭔지 알아요? 유튜브는 강의를 해주고 공유를 해줘요. 페이스북은요, 제가 느낀 페이스북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쓰냐, 태폐적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40대, 50대. 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접한 60대, 70대 아저씨들이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다 태폐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들인 20대, 30대들은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들은 정보만 공유하고 재미있는 정보만 써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놀이 이런 거에 포지션이 맞춰 있지 않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포지션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고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둘 다 깜빵을 보낸 이 아주머니가 놀이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빼북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갖다 그렇게 써야 되나요? 지금 시대가 혁명이라고, 혁명.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과연 에디슨 시대의 에디슨을 사람들은 시야를 평범하게 그 사람을 정상으로 봤을까요? 에디슨은 이상한 사람 봤어요.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요, 또라이로 봤어요. 그러나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뉴턴은요, 사과 떨어지는 거 걔는 공부 안 하고 사과 떨어지는 거 구경하네 해요. 지금 시점에 보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 조조나 사마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유비를 좋아하죠. 그럼 놀부 홍보도 지금 시점에서 놀부는 돌대가리예요. 왜?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왜 애새끼만 쭈쭈났어? 그러면 놀부는 흥부는 성욕이 강한 애만 깐 거예요. 지금 시점 보면. 그러나 놀부는요, 자식 많이 안 낳았어요. 경제력 됐어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래동화 왜 생겼겠어요? 그럼 신데렐라나 잠자는 공주는 왜 그게 그 전래동화 왜 있겠어요? 그 위인전 왜 있어요? 그 위인전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관점에 봤을 때는 그 사람 훌륭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저는 개또라이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언제 내가 평가해달라고 했나요, 저를? 그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청해는 차 혁명이 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왜 유명해요? 헬렌 켈러가 뭐 그렇게 뛰어난가요? 인생이 100세 아니었어요. 60평생 살면서. 그러면 왜 저는 이런 비난과 평가를 왜 받아야 되는데요? 제 인생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80대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유한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내 아이가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걸 방관했나요? 안 했어요. 잘 모르시죠? 방관했을 것 같아요? 저요, 우리 아이가 큰애가 재판받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차단을 아빠랑 걸어야죠.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시야를 나무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크게 우리 그 예전에 그 나오는 영화에서 산적이 바다에 간 이유 그 영화 보시면 아시죠? 산적들에게 바다의 고래를 설명할 때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김혜수 님하고 친했던 분. 고래 눈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산적들이 팼어요. 개소리 한다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옛 고사에서 그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였잖아요. 의미 아시나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 주는 거 저 인정해요. 괜찮아요. 그 그릇에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인정하고 존중하겠다고요. 저는요 그냥 4차 혁명에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제작을 하고 이제는요 지금 이 기존의 공영방송 외에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요 제가 LG U+에 VIP로서 채널 수가요 지금요 100 거의 200 몇 개예요. 잠깐만요. 지금 방송 채널이요. 제가 알고만 있는 것도 U+에 온 채널, U+ TV 채널 편성도만 해도요. 네? 지상파, 종편, 쇼핑 채널만 해도 95개예요. 그런데 나 어린이 교육 채널만 해도 200번부터 209번까지 해가지고 한 것만 해도 많아요. 그 다음 여성 오락만 하는 채널도 1번부터요. 188번까지 많아요. 영화 채널들도요. OCN부터 해서요. 슈퍼 액션, 더 무비, 히로 액션, 중화TV, INN, 인디필름, 스크린, 뭐 시네프 해서 영화 채널만 해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포츠 취미 채널까지 MBC 스포츠까지 해서 더 많아요. 교양 다큐를 해서 더 많아요. YTN, 사이언스, 헬스, 메디 TV, 쿠키 건강 TV, 네? 히스토리, 디스커버리, OBS, 이것만인 줄 알아? 뉴스 경제 TV, 연하 TV, 뉴스, 매일경제, 뉴스만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이것만 해두면 20개가 돼요. 이거면 공공, 종교까지 국민방송, 궁합방송, 방송대학, TV, 뭐 TBS, TV, 소상공인 방송 채널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다못해 이 아주머니도 채널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채널을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채널 공짜 하나 주고 네이버에서도 블로그 하나 주고 콘텐츠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로만 형성하라 이거야. 그럼 그들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의력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그 채널에 활성화를 해서 팔로가 늘고 하면 에밀리가 파리에 가다에 그게 뭔 줄 알아요?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거예요. 딱 커트 넣어서 그래서 기업에서 그들에게 홍보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SN상에 개인이 어떤 제품을 써보고 좋다 이렇게 블로그를 올려주면 그거에 대한 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 블로그를 하는 그 사람에게 제품을 주고 써보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너의 팔로우에 이걸 홍보해줘라.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무료로 와서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쿠팡도 이제 그 체계로 넘어갔잖아. 쿠팡도 제품 소비자가 어땠는지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거기 점수를 줘요. 그럼 그게 되면 SNS상에 그 블로그에 그거를 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속 없어요.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그 유료 채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 방송도요.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개인 방송도 유료로 넘겨버려요. 그럼 돈을 내고 하는 거. 우리 게임하는 거 있죠. 뭐 크로시 이런 거. 그거 다 웬만큼에서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잖아. 캐시를. 이해하셨어요? 그런 이 상황에서 범식님, 문주님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요. 아주머니 방송 그만하라 그러고요. 저한테요. 전생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맨날 힐링 유튜브
보면 내가 나온대. 내가 나오는 거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배웠다고요. 저도 4차 혁명에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한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미경 TV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는 4차 혁명에서 내 SN상에 이름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러니 하나 정도는 가져라. 근데 그게 SN상에 얼마 카스 메이드 인 코리안 카스 유튜브보다 먼저 페이북 그 다음에 유튜브 그런 다음에 요즘에 나온 계정이 인스타그램 그런 다음에 틱톡 짧게 나온 게 이거는 10대들이 많이 해요. 세대 이것도 나온 계정 우리 세대는요 386세는 카톡이 빨랐어요. 카톡이 친했다고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저가 지금 인스타나 틱톡은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너무 빨리 치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 쇼타임에 딱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제가 에밀리가 파리가다에서 인스타그램 하는 법을 제가 배웠다고요. 저는요 TV를 보고 다 배워요. 그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넷플릭스는 광고 볼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 기존 공영방송에 광고 띄우죠. 그러니까 지금 카스에서도 가면 광고가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차 혁명인 거예요. 좀 코드를 바꾸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지금 우리 부분들죠. 코미디 부분이냐 영화 부분이냐 뭐 드라마 부분이냐 아니면은 교양 부분이냐 이렇게 콘텐츠 나가잖아요. 저는 그냥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으로 그냥 다 믹싱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토탈해서 제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와서 왜 성질 내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왜 남 탓하냐 이런 피드백은요 주시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저도 그걸 받은 거에 대해서 저도 말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나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이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나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여러분이 자유가 있듯이 인권이 있듯이 저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행사해야 되죠. 이제는요 각각 의리 없어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본신이 제 말들 이해하셨죠?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은요 이해를 하시는 거. 민수님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종아님도 이해하셨. 동수님도 만필님도 하이 종가님 제일김님 땡큐 경수님 땡큐.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심사임당과 그 얘기 했잖아요. 심사임당과 누구죠? 심사임당은 친정살이를 했기 때문에 펼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누구죠? 시집살이한 그 분, 네? 중국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은 단명하셨어요. 아이도 다 잃고 엄마로서 다 잃고 시집살이 하고 심사인들하고 그럼 내가 얘기해요. 그럼 언어대사와 의상대사를 비교해보자. 의상대사는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집안이었고 언어대사는 그 퀄리티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중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은 보시를 했는데요. 언어대사예요. 우리 서민 평범한 사람이 이끌어주는 분은요 언어대사. 그렇다고 해서 의상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야죠. 왜 너는 자기의 그걸 가지고 네가 잘못됐다 내 잘했다 이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젠 그런 거 얘기할 때 다르다라는 걸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 사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프레임과 틀이 지금 4차 혁명에서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야 니네들 너무 성적으로 너무 자유로워. 그러나 그들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그럼 우리 동양이 미국에 볼 때는 너무 자유분방해.
그럼 그를 비난해야 되나요? 그들의 문화 인정해야 그러면 중국은요? 우리는요? 일본은요? 각자의 문화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같이 이제 지구 촌이 됐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부터 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4차 혁명에 5G가 나오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환경 오염이 되면서 이렇게 막 난리 아닌 난리가 돼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고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서가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 진짜 인정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왜 저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스님 아이. 이제 그런 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나무를 보고 네 생각과 내 생각 다 틀리다 이거를 가지고 싸우면 둘 다 망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고요. 그래 네 생각 그렇구나. 그래 네 생각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럼 너랑 나랑의 프레임과 틀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애들처럼 오케이 이렇게 안 되죠. 애들은 순수하고 모르니까 백지니까 물을 잘 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물 들을 만큼 다 들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 노란색은 각자의 무지 색깔을 인정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전문용어 나갔네. 구닥다리 같은 지식 가지고 너 잘못했다 뭐 했다 어쨌다 망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게 앞집만 망하고 옆집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앞집 옆집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 피드백이 나한테 온다고. 그럼 우리 집에 불났으면 우리만 저만 망하나요? 이웃집 다 피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글을 써서 올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해고 방송하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공영방송이든 나라의 정부든 뭐든 어느 누구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수의 계층의 장애인의 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소수의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소수의 각자의 다 그거를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법과 질서를 견줘서 따졌을 때 공공의 이득에 마이너스가 되고 문제가 되면 그때는 다수의 원칙을 따라야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는 데 있어서 소수를 그 사람 살아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격은 존중을 받아야 돼. 그 사람 죽일 수 없잖아. 그럼 곤상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장애인. 아파트 공간에 장애인 공간 왜 만들어 놓겠어요? 그 백화점에서 장애인들 공간을 왜 만들어 놓고 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야 되고 그들의 인권이 가장 중요해. 만약 이 마당에 전쟁 났어. 뭐가 중요한데요? 죽고 사는데 6.25 때처럼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무슨 BMW가 중요하고 나한테 몇십억이 중요한가요? 하이 미스님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 하나만 가져가야 돼요. 가면 또 사나요? 원자폭탄 터지면 어디 피난이나 가나요? 지금 못 가요. 내 집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몰라. 제 아주머니의 좁은 소견이야.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주머니, 이 돌대가리 있는 아주머니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 싸움이에요. 고래등이에요. 새우등 터진 격이에요. 아이 미스님.
근데 지금 이 마당에 지금 나는 우리 애들이 지금 미래를 짊어져야 돼. 훌륭한 애들이 지금 깜빵 가고 막 그거에 비애가 진짜 장난이야. 엄마로서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가 받을 상처에 막 가슴이 쓰리고 목근육에 밥 한 톨을 못 넘기고 맥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애들이 나왔을 때 내가 디딤돌로서 멘토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며 불며 그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왔는데 화내지 말고 소리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 내가 언제 욕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49년 살면 욕한 적이 있냐고. 근데 엄마 지금 준영이 준호가 깜빵하고 이상해서 내가 지금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데 엄마 이럴 때도 내가 그러면 우아를 어떻게 떨어? 그럼 우리 엄마 딱 한 말씀 하셔. 그래 경호 미안하다. 네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고맙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했죠. 지금 사람 빚이 없으니까 그건 냅두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은요 말 한마디에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 캠페인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애들 세대는요 거기 나와요. 친구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거에 관심 가져주라고, 말 이쁘게 하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년 아빠들 자살들 많이 하시니까 당신 고생한 당신 훌륭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안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공지집 쫓겨 장애여서 우리 애가 큰애가 깜빵 가서 죽도록 남편 보고 한번 때려보라고 옛날 방식대 안 때리다가 한번 허용했더니 애가 미쳐가지고 사고치고 그 아이가 그래 눈치 보고 했는데 아빠가 그 와중에 또 때리고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독립해가서 가정폭력을 해서 공주에 가가지고 집 겨우 얻어가지고 조리원 노동부에서 조리원 숨어 그 새끼가 전문용어 나옵니다. 또 찾아와서 끌고 갈까봐 무서워서 그 조리원 설거지가 안 해보던 설거지를 젖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워 죽겠는데 8월달에 뜨거운 물에 손 담가가면서 설거지하고 그런데도 그 있는 나한테 애 장애 둘 맡겨놓고 예? 그래서 둘 다 깜빵 보냈잖아.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의 미래를 창업을 했고 그때 그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와중에 우리 큰애 정신병원에 놓고 발톱에 떼껴놨는데 그 새끼는 띵까 듣고 나보고 애를 정신병원 왜 데리고 나오냐고. 애 인권은 없나요? 우리 준영의 인권은 없나요? 제가 우리의 인권을 지켰다고요. 하이 영필님. 근데요 다 도라미 탑을 공주집 괜찮다 이거야. 그것도 그래도 내가 우리 애 지켰잖아요. 근데 결국에 돈이 없어서 그 하루 잠깐 틈난 틈에 월요일부터 애를 통학을 시켜야 되는 기름값 없어 잠깐 티켓팅하러 간 그 상담 컨설팅 내 그거 회원권 가입시키러 간 그 순간에 불냈잖아요. 공주집에서도 아이에게 이웃에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한 그 순간에 공주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앞집 아저씨 우리의 목 쫄르고 칼 들이대고 우리의 피신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집에 난 못 가. 우리 애가 네가 가서 신발 가져. 나 그 뒤로는 나 그 공주집 발 한 번은 안 디뎠어요. 근데 그 노부부 입장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난 거기에 월세를 다 냈고 집을 안 써도, 그리고 거기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3개월 동안 통학시켰고, 기름값 없어서 애들 아빠한테 기름값 보낼 때 그 새끼는 안 보냈고, 그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민폐를 주니까 제가 아이에게, 내가 막 머리 깨져도 아이에게만 다구치고, 그럼 네 혼자 있어보라고. 내가 걔를 어떻게 할 것 같아. 폭력, 선풍기 날라가고, 그래도 걔 계속 방송. 그래서 잠깐 피해서 온 사이에 앞집 아저씨 우리 애 죽여버리겠다고 그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 아저씨 막 말하시고, 집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애 놓고 갔다고 난리치고. 그럼 저는 제 인권은요. 같이 애랑 부딪히면 그래도 경찰 불러줬잖아요. 그래도 포기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거기 갔어도,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 집에, 그러고 나 저도 쇼크를 먹어서 그 집에 안 갔다고요. 하이 정선이 안 갔다고요. 진짜 술 먹으면 운전 못하니까 차에서 애를 트렁크에 재우고 나 뒷자리에서 잤다고요. 그리고 술 깨고 왔다고요. 왜 제가 계룡산 가가지고 노숙자 됐는데요. 우리의 마음 풀어주려고 자연을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초점 맞췄고 우리 지키고 있었다고요, 제가. 근데 어제 그분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남 탓하냐고. 이 코드 남 탓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저처럼 버벅대지 않게끔 50평생 제가 잘못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코드로 젊은 아가씨들에게, 또 젊은 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했으니까 그렇게, 누군가 내가 그 젊은 아가씨 때 누군가 저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얘기를 해줬으면 저도 안 했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떠나서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잡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창업을 한 거라고요. 2월 13일 날. 그 이혼하기 전에 제가 조련 못 다녀요. 애 때문에. 월세 못 살아요. 애들 때문에. 욕망 바가지로 넘어. 결국에 쫓겨났잖아요. 저. 장애를 둔 엄마가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요번에 불나고 이래서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정보를 또 알았잖아요. 돌봄이 24시간 돌봄이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있다는. 근데 장애인 부모는 그럼 내가 돈 어떻게 벌어먹고 사느냐. 불났다. 그래 돌봄이 홍보를 안 해줬잖아요. 진짜 그걸 날 알려줬으면 제가 4개월 동안 우리 애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안 줬죠. 저도. 그럼 우리 애도 간접적 피해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고 걔한테 가서 가방을 주고 올 때 제 마음이 어떻게나 생각이 안 드세요? 자식을 낳아본 엄마는 그 심정 알 거 아니겠어요? 숙자님, 내 마음이 어떻겠냐.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내가 짜자잔 왜 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어라고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4차 혁명이고, 그러니까 혁명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해서 우리 같이 시대를 대응을 해서 같이 가자. 그리고 누구 하나 소리, 봐봐요. 우리 애를 불이 왜 났는데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이런 사단이 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자고 얘기했는데 다 무시했잖아요. 애들 아빠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위급하다. 근데 그런 애를 놓고 어떻게 내가 가서 조련 일을 하나요? 애 그 하루 잠깐도 무서워서 그 난리치고 그렇게까지 걔가 소년원에서
겪었던 것도 걔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그걸 따둑따둑 하나씩, 이제 50에 저도 인생을 파악하는데 그 백지 같은 그 어린 애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어른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요? 기다려줘야죠. 우리 한국의 그 교육 기관 다 기다려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운다고요.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우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배웠다고. 다 지금 애들은 다 그렇게 배워요. 우리 50대들만 40대 50대들만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남의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언제 저를 봤다고 피드백을 그렇게 주냐고요. 제가 울고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세요? 본인이 하찮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을 하찮게 본 적이 없어요. 소홀히하게 한 적도 없고요. 함부로 대한 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거지님들한테도요. 하찮게 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드백 하시면요. 그 피드백이요. 없어지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 피드백 본인들에게 다 간다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복지하는 줄 아세요? 소외계층을 괜히 걷어주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세금 왜 내는데요? 저 그동안 세금 되게 많이 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직장생활 했다고요. 공연방송에 나온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은 그냥 보고 웃고 말고 이제 사참에 개인 방송하는 이 아주머니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딱 하나 있잖아요. 채널 바거나 차단 걸면 돼요, 여러분. 차단 걸 줄도 모르세요? 네? 차단 걸면 돼요. 안 보면 되고. 이제 저를 스타트해서 이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요. 이제 할 거예요. 본인의 특징, 개성을 살려서 개인 방송들 많이 할 거예요, 이제는. 지금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랑 안 맞으면요.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왜 짓밟고 가는데요. 그 사람도 시민이고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피드백 하는 거 자유이죠? 인정. 그거에 대한 제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시청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듣고 계셔야 되고 그럼 딱 하나예요. 안 보면 돼요. 차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차단 거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이 남녀님 알려드릴게요. 50 먹은 아주머니요. 이제 이거 배워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2020년 2월 13일에 창업해가지고요. 사업자 내서 하는 거예요. 협찬은 못 해줄 망정 제발 좋은 일에 초치고는 가지 마세요. 그러다 천벌 받습니다. 저도 막말할래요. 그러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신 분들은 다 제외. 막말하는 1%들에게만 하는 소리예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하겠죠. 저도 몰랐으니까. 인정. 그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셨죠? 혁명입니다. 혁명. 진짜 혁명이라니까요. 바이바이. 쓰러져요. 쓰러져요.
그러므로 결론 냅니다. 요즘은요, 옛날의 말은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고 하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말 한마디에 상대편의 삶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말이라도 복을 짓고 합시다. 아시겠죠? 바이바이. 남녀님 땡큐. 땡큐. 숙자님 땡큐. 용필님 땡큐. 미승님 땡큐. 한수님 땡큐. 시아님 땡큐. 이라님 땡큐. 상철님 땡큐. 귀태님 땡큐. 한호님 땡큐. 경진님 따봉 땡큐. 네. 네. 제일님 땡큐. 중간님 땡큐. 만필님 땡큐. 민수님 땡큐. 동수님 땡큐. 종아님 땡큐. 경희님 땡큐. 대기님 땡큐. 네, 민수님 나이스 투모로우. 나이스 투데이. 투모로우가 아니라 투데이네요. 오케이. 수영이 나 몰라. 나 지금 완전히 머리가요 에라에 빙빙 돌아요. 글씨도 안 보여요. 범식님 땡큐. 문지님 땡큐. 도는 경험을 해야지 머리가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진짜. 제가 한자 용어 하나 숙제낼게요. 부지, 기군, 시기, 소사라. 인재 없는 나라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와 비슷한 뜻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얘기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 분들은 잘할 거예요 아마. 아셨죠? 바이바이. Have a nice day. 오케이? 눈이 맞다. 마비. 바이바이. 제 방은 어딘지 아시죠? 유튜브에 가셔서 인연왕 1 치면 지금 방송한 거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바이바이. 인재를 죽이지 맙시다.